안녕하세요. 레인보우역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출퇴근 중 쉽게 익히는 사주학 세 번째 신묘일주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용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용신의 뜻은 용자는 쓸용자고요. 신자는 신령스러움을 얘기합니다. 신령스러움을 쓰다, 쓸만한 신령스러움을 얘기하고요. 뜻은 사주팔자에서 가장 필요한 오행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일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오른팔을 얘기합니다. 현대사주학에서 용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용신에 대해서만 평생 동안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용신이 사주팔자 분석의 전부 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요. 용신을 잡았다는 것은 사주를 완전히 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오행 중에서 이것이 용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타당성과 논증을 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신을 찾았다는 것은 사주를 완벽하게 분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억부용신이 있고요. 조우용신이 있고 통관용신이 있습니다. 억부용신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억자는 누를 억자를 얘기하고요. 부자는 도울 부자를 얘기합니다. 사주에서 강한 것은 억제하고 너무 약한 것은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간이 개수네요. 작은 물이고요. 내 편을 찾아볼까요? 내 편은 해수가 있죠. 그리고 또 물이 있나요? 물이 없습니다. 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돕는 오행, 인성을 찾아볼까요? 인성이 내 편이죠. 요 물을 돕는 거, 물은 쇠죠. 쇠가 물기운을 돕죠. 쇠. 사주 원판에 없고요. 무토, 술토 지장간에 한 신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신금으로는 물기운을 돕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럼 내 편을 찾았으니까 상대방을 한번 찾아볼까요? 상대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병화, 불기운이죠? 불기운 상대방이고요. 을목도 상대방이고요. 요거를 분석해 보니까 이 을목이 병화를 돕네요. 그리고 이 병화는 흑들을 돕네요. 흑들의 세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요 왼쪽에 가서 요 무토가 있고요. 오화가 있습니다. 이 오화가 무토를 돕네요. 흑들의 세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흑들은 이 일간들을 공격하게 되고요. 물기운이 많이 약해지겠죠. 근데 이 해수가 이 물기운을 돕네요. 만약에 이 해수를 손으로 가려놓고 보면은 상당히 약한 물이 될 겁니다. 흑기운들의 공격을 받는. 근데 이 해수가 있어줌으로 해서 일간에게는 상당히 힘이 되었죠. 이 해수가 용신입니다. 어떤 용신? 억부용신이죠. 이 해수가 억부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억부용신은 사주에서 강한 것은 억제하고 너무 약한 것은 도와주는 용신이죠. 요 해수가 비겁이죠. 비겁은 형제, 동료, 지인, 친구를 얘기하죠. 이거와 관련해서 용신이 비겁이다? 그럼 형제, 지인, 친구, 동료들의 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조우용신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우용신은 사주에서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신. 사주가 너무 뜨거우면은 이 사주를 차갑게 식혀줘서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가운 것이 용신이 될 거고요. 사주가 너무 차갑다. 그럼 사주를 덥게 만들어서 그 덥게 하는 오행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실제 예를 들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간이 기토네요. 내 편을 찾아볼까요? 내 편 축토.
그 다음에 또 있나요? 흑기운이? 흑기운 사주 원판상에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 나를 돕는 오행 한번 찾아볼게요. 이 불기운들이 있죠? 불기운. 그 다음에 정화. 이 불기운들이 일간을 돕네요. 세력이 상당히 세졌네요. 나의 편을 볼까요? 이 묘목을 볼까요? 이 묘목은 누구 편일까요? 내 편일까요? 아니면 남의 편일까요? 이 묘목은요, 이 정화를 돕습니다. 그래서 불기운이 더 세집니다. 불기운이 세지면은 일간의 흑기운에 도움을 주는 거죠. 결국 묘목도 형식적으로는 상대방이지만 인성을 제대로 돕기 때문에 사실상 내 편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력들이 나의 세력들이 되죠. 요 세력들의 온도는 어떨까요? 이 온도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 흙을 상당히 뜨겁게 만들어주죠. 축토가 물기운을 품은 흙이지만 이 물기운은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물기운들을 완전히 말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온도는 상당히 높다. 온도가 높다. 그러면은 이 높은 온도를 좀 식혀줘야 됩니다. 식혀줄 수 있는 거, 요 개수. 이 요금은 이 개수를 돕죠. 그래서 이 작은 물기운이 강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 개수가 이 세력들의 온도를 낮춰주는 용신이 되죠. 어떤 용신? 조용신이 되죠. 이 개수가 기토에게 재성이죠. 흙은 물을 극하니까요. 재성. 남자의 경우는 배우자. 그 다음에 남녀 공통적으로 재물. 아버지를 의미하죠. 용신이 개수다. 용신이 재성이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 재물, 아버지. 이 중에서 분명히 좋은 운이 있을 겁니다. 남자의 경우는 배우자 복이 있을 수 있고요. 공통적으로 재물, 아버지 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관용신. 서로 극하는 오행들 사이에서 두 오행 사이를 터주는 역할을 하는 용신을 의미합니다. 사주를 직접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 사주. 일간이 기토네요. 내 편을 찾아볼까요? 여기 축토 있네요. 그 다음에 진토도 있고요. 월지의 축토, 그 다음에 시지의 진토, 시간에 무토가 있네요. 나를 돕는 오행들이 많네요. 흑기운들의 세력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여기 미토도 있네요. 연지의 미토까지 해서 흑기운들의 세력이 상당히 강해졌네요. 그리고 나를 돕는 오행, 불기운이 있나요? 불기운 미토 안에 뭐 정화? 뭐 이 정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나의 기운들이 상당히 강해졌다. 그리고 상대방들을 볼까? 상대방 신금 있고요. 연간의 신금, 월간의 신금, 그 다음에 일지의 해수가 있네요. 이 흑기운은 물기운을 극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 사주에서 이 신금들이 없으면은 이 강해진 흑기운이 물기운을 직접 칩니다. 이 물기운과 관련된 어떤 육친들이 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연간의 신금, 월간의 신금들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요 해수는 극을 당했을 텐데 통관을 하죠. 이 흑기운들이 이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을 생해주고요. 이 신금들은 해수를 생해줍니다. 그래서 요 신금들이 통관용신들이 됩니다. 이 신금들이 통관용신입니다. 이 신금 식상이죠. 의식주.
그 다음에 여자는 자식. 이것과 관련된 복이 좋다는 얘기죠. 의식주와 관련된 복이 좋을 수 있을 거고요. 자식과 관련된 복이 좋을 수 있을 겁니다. 희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운에서 용신을 돕는 오행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주 볼게요. 요 일간이 개수죠. 아까 했던 건데 일간이 개수고 지지가 해수고 이렇게 돼서 하나의 세력을 이루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남의 세력들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흑기운들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사주가. 이 흑기운들이 이 개수를 극하게 되죠. 그래서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운에서 예를 들어서 이 흑과 이 물을 통관시켜주는 어떤 오행이 필요한데 그 오행이 희신이 되는 겁니다. 그 오행은 어떤 걸까요? 바로 쇠기운이죠. 운에서 경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금 그 다음에 지지에서 신금이라든가 유금 이렇게 쇠기운이 오면은 희신이 되는 거죠. 반대로 기신은 운에서 용신을 극합니다. 무슨 말이냐? 요 희신인 쇠기운이 안 오고 예를 들어서 나무 기운, 나무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오면은 불기운을 만들죠. 불기운은 또 흑기운에 영향을 주죠. 흑기운은 바로 물을 극하게 되죠. 그래서 나무 기운이 기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기운 볼까요? 불기운 어떨 것 같아요? 이 일간에다가. 일간이 약하잖아요. 불기운이 오면 또 흑기운에다가 힘을 줍니다. 이 흑기운은 또 물기운을 극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무기운과 불기운, 그다음 흑기운 오면 어떨까요? 흑기운도 바로 물을 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불, 흑기운이 기신이 될 것입니다. 사주에서 오늘의 운세를 본다, 아니면 그달 운세를 본다, 아니면 그해 운세를 본다고 할 때 이렇게 희신과 기신을 정확하게 따질 줄 알아야 그 운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신과 기신을 따지려면은 이 사주를 완전히 풀어서 용신을 알아야 가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신, 희신, 기신을 같이 놓고서 여러 번 풀어서 보다 보면은 사주팔자를 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요. 앞으로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이라는 뜻은 충돌, 싸우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간에서 일어나는 충이 있고요. 지지에서 일어나는 충이 있습니다. 먼저 천간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천간에서 이루어지는 충으로 내가 극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같은 것끼리 각각 충을 이룬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실예를 들면은 나무와 쇠가 만나면은 충을 이룬다. 쇠기운은 나무를 극하게 되죠. 큰 도끼가 큰 나무를 잘라내듯이 이렇게 해서 충을 이루는데요. 이 두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나무가 지게 됩니다. 나무가 극을 당하죠. 물론 쇠도 상처를 입겠지만 이 나무가 날아가게 됩니다. 작은 풀과 조그만 면도칼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면도칼은 풀을 잘라버리죠. 그래서 요 을목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물과 큰 불이 싸우면은 당연히 물은 불을 꺼버리니까요. 이 불이 날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촛불과 조그만 시냇물이 만나면요. 당연히 불이 날아가게 됩니다. 천간충을 8개를 보는 학설이 있는데 저는 4개만 봅니다.
갑경충, 을신충, 임병충, 정계충 이렇게 네 가지만 보는데요. 이런 느낌을 아시고 좀 이따 실례를 들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지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지충도 같습니다. 물과 불의 싸움, 그 다음에 나무와 쇠의 싸움, 그리고 한 가지가 있는데요. 흙과 흙끼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지지충의 정의는 지지에서 이루어지는 충이고요. 내가 극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같은 것끼리 각각 충을 이루는 것입니다. 먼저 물과 불의 싸움이 있겠죠. 같은 음기운이죠. 자오충. 이 오화가 날아가게 되죠. 극을 당하게 되고요. 작은 물과 작은 물이 싸우면요. 이 사해충, 큰 불과 큰 물의 싸움. 당연히 이 사화가 극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묘충, 조그만 풀과 그 다음에 면도칼, 작은 쇠조각이죠. 당연히 만나면 이 풀이 날아가게 되고요. 인신충, 큰 나무와 큰 쇠가 싸우게 되면은 요 큰 나무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충매충, 같은 음기운의 흙이죠. 음기운의 흙끼리 만나면은 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진술충, 양기운의 흙들이죠. 양기운의 흙끼리 만나면은 또 충을 이루게 되고요. 사주팔자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는 일간이 임수네요. 내 편을 찾아볼까요? 먼저 같은 물. 월간의 개수, 년간의 개수. 그 다음에 월지의 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의 자수가 있네요. 세력이 상당히 크네요. 그 다음에 나를 돕는 오행 찾아볼까요? 이 임수를 돕는 오행. 쇠기운이죠. 쇠기운. 쇠기운 이 유금이 있네요. 연지의 유금. 또 있나요? 없죠? 그럼 내 편이 상당히 큽니다. 내 편이 세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남의 편 한번 볼까요? 남의 편은 요거 다죠. 병화, 오화. 불기운이 있는데 일간 세력들한테 비교도 안 됩니다. 청간충을 한번 찾아볼까요? 청간충 보시면은 이 임수와 병화가 충을 이룹니다. 지지충 볼까요? 지지충은 이 오화와 자수가 충을 이룹니다. 청간은 임병충, 그 다음에 지지는 자오충을 이룹니다. 이 불기운 뭘까요? 일간에게는 재성이죠. 재성의 세력이 충을 이뤄서 상당히 약해집니다. 재성, 이 남성이죠. 사주 주인공이 건명, 아버지. 그 다음에 이성, 배우자. 그 다음에 재물. 아버지, 이성, 배우자, 재물운이 상당히 없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물들에게 의해서 충을 이뤄서 상당히 운이 안 좋아지는 것이죠. 아버지, 이성, 배우자, 재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시주가, 이 시주죠. 시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주가 천간에도 충이 나고 지지에도 충이 나서 이 시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주가 완전 충이 일어났네요. 이 시주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자식궁입니다. 연주는 부모, 조상. 그 다음에 월주는 부부. 일주는 배우자라고 그랬죠? 자식궁이 날아갔네요. 자식과의 관계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남성에게는 관성이 자식이 되죠. 흙기운. 이 사주 오행 중에 흙기운이 있나요? 흙기운? 해수안에 무토? 해수안에 무토 정도 있을 거고요.
뭐 흑기운이 전혀 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지장간에서 무토가 있긴 있는데 거의 힘을 쓰지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식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운이 좋지 못할 것 같아요. 이성 배우자 운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정생활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사주 주인공의 성격도 좀 되게 강할 거예요. 완전 물기운으로 있어서 물기운이 강하게 잡혀있죠. 성격도 좀 급할 거고요.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사주는 일간이 정화죠. 나와 같은 세력. 내 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 연간의 정화, 연지의 사화. 뭐 또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일간을 돕는 오행, 인성을 찾아볼까? 인성 묘목 있네요. 월지의 묘목. 그리고 또 있나요? 없죠. 요렇게 돼서 내 세력이 됐어요. 뭐 세력이 나름대로 좀 강해졌습니다. 불기운이 강해졌고요. 남의 편 찾아볼까요? 남의 편은 요 개수, 그 다음에 시간의 기토, 시지의 요금, 그 다음에 일지의 축토가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남의 편이죠. 남의 편이고요. 요 개수를 한번 볼게요. 개수를 보면은 연간에 의해서도 충이 일어날 것 같고요. 일간에 의해서도 충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쨌든 충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충이 일어날까요? 세상사가 그렇지만 사주에서도 웬만하면 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충을 하게 되는데, 요 개수는요, 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요 묘목으로 화를 합니다. 묘목의 세력으로 들어갑니다. 이 묘목의 세력으로 들어가면은, 이 묘목은 불의 편이죠. 그래서 이 묘목을 생하면서 불의 세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개수는 형식적으로는 남의 편이지만 이 일간 정화 입장에서는 내 편이 됩니다. 왜냐? 이 개수가 이 묘목에 화를 했고 이 묘목에 힘을 주었고 이 묘목은 정화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이는 게 이 유금과 묘목. 왠지 묘충을 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 충이 일어날 땐 이 사이에 오행이 있으면은 절대 충을 하지 않습니다. 지지가 나란히 있거나 천간이 나란히 있어야 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점프해서 충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묘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묘일주의 일간이 신금이죠. 신금은 조그만 새 조각을 얘기합니다. 바늘, 시계, 칼, 보석, 뭐 이런 느낌의 금속을 얘기하고요. 성격적으로는 이 신금 일간들은 의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옳은 거를 추구하고요. 정확해야 됩니다. 이 작은 쇠 조각처럼 아주 정확해야 되고요. 나쁜 것을 보지 못합니다. 비판 정신이 상당히 강하고요. 심하면은 잔소리가 매우 많게 되죠. 네. 이제 신금 일간들은 잔소리가 좀 많은 경우가 있고요. 비판 정신도 강하고, 예, 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건강적으로는 폐, 대장, 뼈를 의미하고요. 요 신금이 요 오행에서 이 쇠기운이 약하게 되면은 이제 뼈와 관련된 교통사고 이런 게 날 수 있고요. 이 신금이 이제 불기운을 만나게 되면은, 불기운을 강하게 만나게 되면은 폐가 안 좋게 됐습니다. 폐암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쇠기운은 가을, 저녁, 서늘함. 뭔가 이 절정을 치닫는다. 가을은 이제 마지막 절정기를 보내는 거죠. 한 계절 중에서 4계절 중에서 절정기,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맛으로는 매운맛, 그리고 하얀색, 서쪽, 그 다음에 현침살을 의미합니다. 신금일간이 좀 날카로운 면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또 현침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침살의 경우에는 날카로움이 있다고 그랬죠? 냉철하고 날카로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지에 묘목을 깔고 있죠? 지난번에 이제 정묘일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작은 풀을 의미하고요. 음기운입니다. 신금도 음기운이죠? 이것도 음기운입니다. 지지에 음기운을 두고 천간에 음기운을 두면은 상당히 뭐 계산적이고 분석적이고 그 다음에 조용하면서도 비판 정신이 있고요. 또 내면적으로 강한 면이 있습니다. 묘목은 또 토끼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화살이고요. 현침살. 도화살은 머리가 좋은 거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지능이 좋고 현침살은 분석적이고 세세한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음기운의 어떤 최고봉을 얘기합니다. 신묘일주는 음기운의 어떤 최고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극목의 관계가 되니까 이 묘목은 신금 입장에서는 재성이 됩니다. 일주의 특성은 제가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하얀색 조각, 그리고 예리한 칼을 품고 있는 까칠한 토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주 예리함, 그리고 분석적, 그리고 비판 정신이 있고요. 잔소리가 심하고 하나의 뭐 어떤 선비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그런 느낌으로 신묘일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신묘일주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주 형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묘일주 사주를 직접 보면서 신묘일주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주는 어떤 노부부가 상담한 사주인데요. 그 노부부의 상담 내용은 그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간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너무 기질이 세서 어떤 부모한테도 잘하지 못하고 남편한테도 잘하지 못한다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그 딸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사주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사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년, 을해월, 신묘일, 임진시생이네요. 여성이고요. 기사년생이면은 89년생이죠. 89년생. 31살이네요. 31살입니다. 31살 어떤 여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주 형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간이 신금이죠. 일간이 신금이고요. 나를 돕는 오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같은 오행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같은 오행은 같은 쇠기운인데 뭐 연지사화에 뭐 경금 정도 있을 거고요. 뭐 사주 원판에는 없죠. 지장간에 경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돕는 오행 인성을 볼게요. 인성은 요 연간의 기토, 그 다음에 시지의 진토 정도 있겠네요. 사주 세력이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사주 세력이 그렇게 세진 않고요. 내 편을 한번 남의 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내 편을 찾았으니까 내 편은 그렇게 세지 않고요. 남의 편은 요 임수 식상이죠. 그 다음에 요 일지의 묘목은 재성이죠. 재성이 남의 편이죠. 그 다음에 이 을목도 재성입니다. 요것도 남의 편이고요. 그 다음에 해수 식상이죠. 식상이고 요것도 남의 편이고요.
그 다음에 사화. 사화가 관성이죠. 관성이고 나의 편입니다. 뭐 내 편은 요렇게 이렇게 있는데 나의 편이 맞네요. 나의 편이. 남의 편에 한번 세력을 한번 볼게요. 요 식상부터 볼까요? 일간이 식상을 돕죠. 식상을 이렇게 돕고요. 식상들이 다 양기운입니다. 그리고 양기운이고요. 물의 어떤 세력들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이 물의 세력들이 상당히 강해졌어요. 이 물기운에 의해서 이 사주가 거의 좌우됐다고 보시면 돼요. 물바다 사주. 이 해수는 불을 꺼뜨리고요. 그리고 요 물바다들이 다 사주들을 아주 약하게 합니다. 먼저 이 사화 관성이라고 그랬죠. 우선은 사해충이 일어나면서 이 관성이 꺼지게 됩니다. 불기운이 꺼지네요. 이 관성 이성 배우자. 이성 배우자의 어떤 운이 약해집니다. 우선 사해충으로 인해서 꺼졌고요. 그 다음에 천간의 충을 볼까요? 천간의 충을 보면은 이 을목이 또 충이 일어납니다. 이 을목이 재성이죠. 아버지. 이성 배우자를 꺼뜨리고 그 다음에 요 을목, 재성, 아버지를 의미하는 이 을목을 박아버리네요. 박아서 요것도 충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이성 배우자 운이 없다. 관계가 안 좋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 물기운이 이 흙기운도 약하게 합니다. 진토 자체가 물이 있는 흙인데, 물을 머금은 흙인데 물이 또 들어와서 이 흙은 완전히 거의 흙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흙의 느낌이 없습니다. 이 흙이 인성을 의미하죠. 인성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이 어머니 운도 되게 안 좋아졌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 관성은 본인의 기질을 컨트롤한다고 그랬죠. 기질을 컨트롤한다고 그랬죠. 요 관성이 거의 무의미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요 기질이 강한 거고요. 이 식상이 강한 사람은 기질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관성은 약하고 식상이 강하다? 그러면 되게 강기질로 봐야 됩니다. 이 여성은 되게 강기질일 거예요. 그리고 신묘일주 특유의 잔소리 많고 비판정신 강하고 이런 스타일들은 아마 자기가 할 말을 다 할 것이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 얘기합니다. 옳은 거로. 주위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머니도 거의 흙탕물이 됐고 어머니도 거의 힘을 못 쓰고요. 남편도 힘을 못 쓰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도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거의 이런 여성 스타일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볼 때 남편이나 아니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볼 때 상당히 이해 안 가는 너무 강한 이런 딸의 모습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신묘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내용
어려우셨나요?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조금 어렵더라도 내용들을 꼼꼼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다음 강의를 위해서도 충분히 오늘 배웠던 내용들은 숙지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